자, 특정 후견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게 지금 용어도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이런 것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사람이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일종의 정신질환이 생긴대요. 정신질환이 생긴데 세뇌라는 거 있잖아. 세뇌한다 그러죠. 그 세뇌라고 하는 게요. 정신질환을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걸 꼭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무슨 피 나오는 것 같다, 그죠? 굉장히 아픈 사람 같죠? 그래, 이게 용어를 좀 잘못 선택을 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냥 적응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제한 능력자였지만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 또 접근 방식이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요. 그죠? 근데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를 다 취소할 수 있나라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한 행위 취소할 수 있잖아요.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동의 없이 한 행위도 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허, 유, 대, 만, 근, 취 이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안 했나요? 허, 유, 대, 만, 근, 취 이거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혼자서 했지만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 행위 그거 했었다고 지난주에. 근데 이게 지금 복습이 안 돼 있으니까 복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돼버린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피성년 후견인 한번 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여기 그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제가 자꾸 이게 그리는 이유가 이걸 머릿속으로 연상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책에 헤딩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청구권자가 청구했죠. 청구권자 본배 사지검하고 후견인과 감독인 쫙 늘어놓고 누구만 뺐어요?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만 뺐죠. 예. 그다음에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고려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얘를 도와주는 사람 바로 등장합니다. 누구요? 성년 후견인 그리고 감독인. 그렇지 않습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 사람의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만 법원에서 취소하지 말라고 한 건 취소 못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도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누가 취소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후견인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긴 피한정 후견인 쪽으로 갈게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청구권자가 청구합니다. 본배 사지검하고 후견인과 감독인 나오죠. 후견인과 감독인 4개 쭉 늘어놓고 누구는 빼야 돼?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 빼야 되죠. 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심판합니다.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 고려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해놓으면 도와주는 사람 같이 등장해야 되죠.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요. 그렇죠? 다만 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이 법률 행위할 때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정해놓은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의를 받아라 라고 정해놓은 행위는 동의 없이 했을 때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정 후견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의 안 해주면 법원에서 허가도 해줄 수 있고요. 다만 여기 동의 받아라 라고 하는 행위가 좀 포괄적으로 정해지면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는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는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 있죠. 일상생활 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예요. 이런 정도는 또 취소할 수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지금 어렴풋이 그림만 들어가 있으면 돼. 어렴풋이 쭉 이렇게 도표 그려가면서 했다라고 하는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얘네들은 제한 능력자예요. 근데 여기는 제한 능력자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근데 패턴은 후견 심판의 패턴은 똑같아요. 일단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그 다음에 일시적 후원, 이런 후원이 필요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몸을 다쳤어.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교통사고 나왔고 오른손잡이가 이걸 좀 많이 다쳤어요. 근데 뭔가 글씨를 써서 내야 될 게 있네. 그러면 앉아갖고 야 워드 좀 쳐. 그래서 앉아서 내가 불러주면 그 사람이 워드 치고 내가 부른 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다 나오는지 써져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필요가 있나요? 도와줄 일도 없죠.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정상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만 도와주면 돼요? 기부스 풀 때까지만. 아니면 특정 사무 뭐만? 워드 칠 때만. 나머지 손으로 사인하는 건 할 수 있대. 근데 워드 치는 건 이거 깁스하고 있으면 이걸로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사결정 능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만 도와주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일정한 청구권자가 좀 도움을 해 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권자의 가장 무서운 직업이 무슨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본배사직업이라고 했죠? 이거 뭐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검사예요. 얘네들하고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는데 후견인과 감독인 한번 볼게요.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등장하겠죠.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등장할 거예요.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 등장하죠.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 등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패턴으로 얘는 빼야 되지. 현재 특정 후견 중이 아니니까 특정 후견 해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현재 특정 후견 중일 때만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이건 빼야 되죠. 빼야 되고 얘는 지금 현재 정상인이라 그랬어? 비정상인이라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 아닌 상태라고 했죠? 그렇죠? 얘한테 지금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다는 얘기는 얘 현재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얘한테 현재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 얘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제한 능력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은 있을 수 있어요. 미성년 후견인은 나이가 어린애잖아요. 나이가 어린애인데 의사결정 능력은 완벽해. 그런데 미성년자니까 지금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달이면 애가 성년자가 돼요. 그럼 미성년 후견이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근데 기부수나 6개월 더 해야 된다고. 그럼 5개월 동안 더 연장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방치해둘 게 아니죠? 그럼 현재 미성년 후견 중이지만 어떻게 한다? 특정 후견으로 바꿔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후견인과 감독인 중에서는 이건 당연히 빠져야 되죠. 현재 제한 능력자가 아닌 상태니까 얘네들도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현재 미성년 상태지만 다음 달에 성년이 되는데 몸이 낫는 건 6개월 더 있어야 낫는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청구합니까? 패턴 똑같다 그랬잖아요. 어디다가요? 가정법원에다가 청구합니다. 그럼 가정법원에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하면서 그 후견의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 그러면 사무의 종류 정해줘야 되죠. 다 도와줘라, 워드 치는 것만 도와줘라 라고. 워드 치는 거 이외에는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워드 치는 것만 도와주면 되죠. 나머지는 도와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일시적 후원이다. 그럼 아까 걔 미성년자 걔 성년자가 지금서부터 6개월 더 도와줘야 되는데 한 달 있으면 성년자 된다?
그럼 성년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5개월 더 하자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 그렇죠. 후견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비특정 후견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비특정 후견인이 되는 순간 얘한테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등장하는 거겠죠. 법원에서 이거 심판할 때 얘는 정상인이에요? 아니면 비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인 거예요. 앞에서 했던 얘네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 또는 심히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물어보고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아, 싫습니다. 그래도 닥쳐라고 할 수 있다고 좀 심각하게 얘기했죠. 조금 닥쳐 그러고도 법원에서 그냥 강제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정상인이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얘는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다요.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야. 왜? 이쪽에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는데 얘가 평상시에 한 손으로 워드 치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으로 워드 치는 연습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오, 이거 제가 이제 저 외국애를 한번 봤는데 한 손으로 오른손 왼손으로 다 하더라고. 한 손으로 다 해도 큰 뭐 무리 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두 개 가지고 이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하고 간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갖고 한 손으로 하더라고. 얘도 그거 했대. 그럼 누가 워드 친다 그러면 야, 나 한 손으로 더 빨라. 그럼 거부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심판해 줄 필요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피특정 후견인을 도와주는 특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을 해요. 또 여러 명 될 수도 있고요. 법인도 후견인은 될 수 있고 얘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얘는 대리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요 심판이 있으면 그때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면 피성년 후견인을 도와주는 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법정 대리인이 됐죠. 이건 심각한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을 받으려면 대리권 수요 심판이 있어야 되고 얘는 정상인이라면서 그럼 갖고 워드만 쳐줘야지 법정 대리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리권 수요 심판을 법원으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상인이야. 그런 얘기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에 여기 도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워드만 치면 돼, 얘는 그냥. 얘는 완전히 뭐라고요? 완전히 정상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심판 청구할 때도 무슨 상태요? 정상인인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뭐라고요? 정상인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완전히 얘는 정상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조의 2에 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거기 보니까 일시적 후원 줄치고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이렇게요. 그거 줄쳐놓습니다. 일시적 후원과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범배 사직원 뭐 볼 것도 없고요. 후견인과 감독인 중에서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만 들어갔죠. 나머지 후견인과 감독인은 들어갈 여지가 없죠. 얘 현재 무슨 상태라고요? 정상인인 상태입니다. 제한 능력자 아닌 상태예요. 예. 심판을 받아도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얘는요. 그래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하고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죠. 제2항은 참 자주 나옵니다. 그거.
그다음에 특정 후견 심판할 때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래, 언제까지 도와줘라. 또 어떤 일을 도와줘라라고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시면요, 동그라미 4번 하나 있죠. 법조문의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만 추가적으로 보면 돼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줄칩니다. 그거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특정 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피특정 후견인 스스로 법률행위 할 수 있고, 그럼 이건 정상인의 법률행위잖아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아니죠. 정상인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고요. 심판 사이의 관계 요거는요, 우리 1월 과정에서 할게요. 요거는 우리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의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면 하는 거야. 그래서 1월 과정에서 요거 한 번 더 그려주고 그때 심판 사이의 관계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뭐 솔직하게 좀 비켜드려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에 어떤 교수님도 이거 저 강의하면서 참 이거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처음에 강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좀 자기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요 패턴 요대로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 그 교수님도 요거 좀 자기가 끌어다 쓰겠다. 라고 제가 끌어다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이세요. 예. 뭐 물론 이제 저한테는 후배뻘 되는 분이겠죠. 예. 후배한테는 주지만 선배한테는 안 줍니다. 예. 자, 좋습니다.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 지금까지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한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어떻게 보호했나? 여기는 무조건 2문제 내지 3문제짜리예요. 여기서 제한 능력자 어떻게 보호했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게 했죠. 그렇죠? 취소하게 되면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에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만 취소 못해요. 그렇죠?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고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법원에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정해줬는데 그 행위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접근이 반대로 접근하네요. 얘는 정상인이라 그랬죠. 그럼 제한능력자는 여기까지인 거야.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취소권을 부여해버렸어요. 제한능력자 측에다가. 그럼 지금까지 제한능력자를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럼 제한능력자만 보호하고 상대방은 일체 보호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법의 형평이 안 맞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법의 형평을 고려해서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보호한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자, 볼게요. 갑이 17세였다. 그 미성년자였다. 그런데 갑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50만 원에 을에게 팔았어요. 중고 컴퓨터 매매 상인 을은 얘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못 받는 이유가, 동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못 받는 이유가 소년 가장인가 보다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얘한테 호의를 많이 베풀면서 50만 원짜리인지 알면서도 500만 원을 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얘가 술 먹었죠? 그리고 499만 원짜리 영수증하고 10,000원 그다음에 술병 갖다 쑥 쌓아놓고 취소해버리면 이후에 법률관계 싹 다 취소가 돼버린다 그랬죠. 그럼 얘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하지만 이쪽은요, 현존이익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00원만 주면 되는 거였다고. 다만 현존이익이 10,000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499만 원짜리 영수증하고 술병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입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네요. 그럼 상대방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응해서.
이게 상대방 보호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 보호제도, 그다음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특유의 보호제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일반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반이란 말에 적응 못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이다,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반이다, 일반적이다.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지만 뒤에 가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착오, 사기, 강박 뭐하고? 제한능력자하고.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 보호제도의 일반적 보호제도다라고 하는 건 제한능력자 여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도 보호하는 제도인 거예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보호제도의 의미는 그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게 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아직 요건 안 배웠죠? 안 배웠지만 이러한 법률행위의 상대방, 즉 얘가 제한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라도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면 이제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있는데 취소권의 소멸 사유는요.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했다. 법정 추인 사유가 생겼다. 취소권이 단기 소멸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 아까 우리 추3 한십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런 게 있었다. 그거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1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따만 아시고 일반적 소멸 사유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따만 그냥 아시고 나중에 무효 취소를 배우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일반적 보호 사유가 한 3개 정도 있다. 몇 개 있다? 3개 정도 있다라고 하고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특유의 보호제도는 몇 개 있느냐? 특유의 보호제도는 4개 정도가 있어요. 몇 개요? 4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최고권이 있다. 최고. 이 최고권을 확답의 촉구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철회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이에요. 자, 여기서 취소권의 소멸은 취소권의 소멸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뜬금없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 철, 거, 여기는 사.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채, 철, 거, 사. 일단 이건 먼저 암기하고 접근하는 게 조금 편할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채, 철, 거, 사. 요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한능력자가 노트북을 갖고 와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사람이 암만 해도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의심이 되니까 그 아버지한테 또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와서 이걸 팔았는데 이거 거래 유효로 할 겁니까? 아니면 무효로 취소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최고권. 최고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확답의 촉구권이다. 이거 유효로 확정할 건지 아니면 취소해서 무효로 확정할 건지 빨리 정해 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청구한다는 얘기는 얘가 아직도 제한능력자라는 뜻이고 얘가 성년자가 됐네. 이미 23살 됐네. 그러면 6년 전에 네가 한 행위 있잖아.
22살 됐다 그럴게요. 그럼 5년 전에 네가 한 행위 있지? 네가 한 행위 취소할 거야? 아니면 유효로 확정할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얘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한테. 얘가 제한 능력자가 아닌 성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년자가 되고 나면 아버지 법정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답의 촉구권이다라고 해서 최고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철회권이에요. 철회권은 이거 안만 해도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얘가 야, 나 이거 계약 어떻게 할래? 없었던 걸로 할래? 라고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을 보세요. 처음부터 얘가 미성년자가 물건 와서 팔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처리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얘가 미성년자 아닌 줄 알고 산 거예요. 아닌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였다. 그럼 어떤 일이 예상이 돼요? 이거 나중에 또 술 다 먹고 또 만 원 갖고 와갖고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야, 더 골치 아픈 일 생기기 전에 나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할래? 라고 요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철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뭐가 붙었냐면 계약의 철회권이다. 그 다음에 이건 거절권인데 단독행위의 거절권이다. 둘이 주고받은 게 아니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얘가 여기 와가지고 둘이 무슨 매매한 게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을한테 와서 아저씨 저한테 줄 돈 있죠? 그거 면제해 드릴게요. 라고 단독행위를 해버리네. 면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그럼 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와서 그러는 거야. 아저씨 제가 그거 면제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손하고 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건방 떨면서 한쪽 다리 딱딱 한쪽 짝다리 짚고 흔들면서 그거 면제해 드릴게요. 고맙죠? 라고 했네. 자존심 상할 수 있죠. 뭐라는 게 야 면제 안 해줘도 돼. 받아가 임마. 결국 200원 가지고 이 자식이 금방 떨고 있어. 이러면서 거절해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단독행위의 거절권이다. 그 다음에 사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어요.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에게 성년자인 것으로 또는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체격들이 크죠. 그죠. 남학생들은 금방 표가 나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금방 표가 나는데 여학생들은 금방 표가 안 나더라고. 막 아주 그냥 요사스럽게 화장을 하고 이러고 다니면 얘가 저 젊은 그냥 저 발랄하고 젊은 여자애 20대 여자애인지 미성년자인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그냥 깜찍하게 뭐 한 거예요? 어른 행세를 했네. 그래서 속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엔 또 아예 취소권을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게 집사람하고 12월 31일 날 12시가 되면 12월 31일 날 되면 집사람하고 맥주 한잔 해요.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근데 전에 한번 봤는데 그 맥주집 갔는데 굉장히 어린 애인 거예요. 이제 어린 애한테 가갖고 그건 또 보면 또 못 참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여기 왜 와 있어? 그리고 저 호프집 주인한테 항의했더니 저 성년자라는 거예요.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야 직성 풀리잖아요. 가갖고 미성년자가 여기 와 있냐 했더니 웃으면서 저 어른이에요 아저씨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생증 있어? 그랬더니 주민등록증하고 학생증하고 운전면허증하고 다 보여주더라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21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17살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미안해요 라고 나왔죠. 근데 12시 땅 되니까 그냥 고삐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1월 1일 0시 됐다고. 왜 몰려오나 그랬더니 술 먹을 수 있대네. 해만 바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나이 먹어 보일 수도 있고 어려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 먹어 보이는 애들이 속임수 쓴 거야. 자기 어른이라고. 그래서 법률행위 했대요. 그럼 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취소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소멸시켜 버리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 보호제도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원래 크게는 일반적 보호제도와 특유의 보호제도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고 일반적 보호제도에 몇 개 있었냐면 3개가 있었고 특유의 보호제도에 4개인데 요거는 우리 무효 취소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는 이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최, 철, 거, 사. 해보세요. 뭐라고요? 최, 철, 거, 사. 이렇게 네 가지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최고권을 확답의 촉구권이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 법정 대리인이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에게 확답을 촉구하는데 얘가 능력자가 되기 전이면 즉 제한 능력자인 상태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법정 대리인에게. 얘가 능력자가 돼버렸네. 이미 19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19세가 됐으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얘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계약이고요. 계약을 철회하려면은 얘는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선의래야 되죠. 선의. 즉 제가 제한 능력자였다는 걸 몰랐어야지 계약을 철회하는 거지. 계약할 때부터 얘가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았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절은 상대방이 선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악의가 됐든 거절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아저씨 저한테 빚채무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서 건방 떠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다 해서 야 어린 녀석이 200원 받아가 임마. 그거 면제 안 해줘도 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단독행위는 거절할 수 있다. 요게. 이번엔 속임수를 썼다 한번 볼게요. 속임수. 자, 갑이 속임수를 써서 을과 거래했다는 얘기죠. 이 속임수는 둘로 나눠요. 둘로.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갖고 이 사람을 하여금 지가 능력자로 믿게 했대. 능력자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어떤 속임수를 썼냐. 그런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는 것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했다라고 할 때 제한 능력자의 종류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들어가요. 여기는요. 세 가지 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때 그때는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하여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도 취소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소멸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재밌는 거 하나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안 들어가 있죠. 우리 앞에서 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이 있다 없다? 동의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지고 다녀도 그 동의서는 무조건 다 뭐야? 무효지. 왜냐하면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동의서를 10장을 갖고 다녀도 그 10장은 다 뭐 하기 위한 거야? 침 닦기 위한 거야. 상태 안 좋으니까. 침을 넣으면 깔끔해야 되잖아.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잘 닦고 다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코 풀기 위해서. 휴지야, 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휴지로 갖고 다니는 거야. 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종류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우리 책으로 올라 한번 가볼게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 장 넘겨보시고요.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에 일반적 보호 규정 몇 개 있나요?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특유의 보호 규정이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에요. 여기 이제 4개가 있는데 제15조에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있죠. 그 양쪽 거래 3번에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게요. 뭐라고? 최고권이다 이렇게. 이걸 최고권.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여기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누구죠? 을이죠. 을.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돼 이때죠. 된 후에는 그에게 그럼 여기서 그에게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였다가 능력자가 된 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근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야, 너 이거 거래했지? 이거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민법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본적인 개념 하나 정리할게요. 아유, 뒤에 거 안 보셔도 돼.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 읽어도 잘 모를 거예요. 왜 자꾸만 먼저 나가려고 그래. 설명 들어도 잘 모르는데. 자,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했는데 현재 상태가 유효인 거예요. 유효. 현재 상태가 유효. 그런데 유효로 할 거니 무효로 할 거니 누가 물어봐.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유효. 근데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유효로 꾸준히 가겠다는 거야 무효로 뒤집겠다는 거야. 유효로 꾸준히 가겠다는 거죠. 그 반대로 현재 상태가 무효예요. 무효. 근데 상대방이 야 이거 유효로 좀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무효로 그냥 꾸준히 가겠다는 거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것까지 헷갈리면 안 되지. 다시 현재 상태가 유효야. 유효. 유효인데 거래한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무효로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는데 듣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유효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가 무효야. 무효. 무효인데 상대방이 이거 유효로 좀 바꿔주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내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야? 무효로 그냥 꾸준히 가겠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문제.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럼 취소하기 전에 뭘까요? 유효야. 유효.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무효면 취소할 필요가 없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이제 능력자가 됐네요. 얘한테 야 이거 유효로 좀 만들어줘. 아니면 무효로 좀 만들어줘.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확답이 없다. 그럼 현재 상태로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한 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유효인 거예요. 유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거기 한번 볼게요.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능력자로 된 사람의 그 제1 15조 1항 제3 세 번째 줄이에요.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는 유효인데 무효인데? 유효잖아. 유효. 그럼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다는 얘기는 추후에 효과를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제2항에 보니까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기 전이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죠. 법정 대리인에게 1항에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뭐 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뭔데요?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3항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뭘로 본다고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이제 특별한 절차가 뭐냐면 제한 능력자의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고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니고 후견인이라는 거예요. 후견인. 만약에 얘가 미성년자고 미성년자의 아버지라고 한번 쳐봐요. 미성년자의 아버지면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어떤 의사결정에 미성년자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 어떤 방식으로 해?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아니지. 거의 100% 그렇죠. 그런데 친권자가 없어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후견인이. 그럼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됐다. 그럼 후견인은 남이에요. 그렇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를 먼저 생각해, 미성년자를 먼저 생각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죠. 미성년자보다는요. 근데 애비가 법정 대리인으로 있대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를 먼저 생각할까? 여기 아들을 먼저 생각할까? 대체적으로 뭐 여기 지금 엄마들이라고 애비는 못 믿어. 그게 아니지. 애비도 마찬가지지. 엄마들 생각이 그 인간 믿을까? 이거 아니야. 애비 똑같아. 애비들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얘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 즉 후견인인 경우에 얘를 위해서 뭔가 동의해 줄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6개 행위가 있어요. 그 6개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야. 6개 행위는 혼자서 결정 못해요. 혼자 결정 못하고 후견 감독인이 있었죠. 아까 후견 감독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고, 그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동의를 받죠. 동의를 해주죠. 그럼 그건 무효예요. 얘가 누구일 때만 해당한다 그랬어요? 후견인일 때만. 법정 대리인이 누구일 때만? 후견인일 때만. 어떻게 하라고요? 후견 감독인의 뭘 받으라고요?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얘 법률행위 동의해 줄 수 있다고. 몇 개 행위가 있다 그랬어요? 6개 행위만. 그 6개 행위는 영차, 부소, 상위 이렇게 해서 6개 나중에 암기시킬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지금 이것도 소화 못하면서 제가 말만 하면 그냥 다 집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집에 가서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몇 개 행위가 있다고요? 6개 행위. 얘가 누구일 때만? 후견인일 때만. 후견인일 때 특별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 후견 감독인의 뭘 받으라고요? 동의를 받으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동의 없이 했으면 그건 뭐예요? 무효인 거야. 무효.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그럼 이제 상황해 보세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랬네요. 그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인이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후견인 상태다 그런 얘기죠. 후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뭐야? 무효.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무효. 발송하지 않으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냥 무효로 꾸준히 가겠다는 거죠. 그럼 제 1항과 2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1항과 2항은. 그럼 특별 절차가 필요 없으면 이거는 놔두면 뭐야? 지금 취소하지 않고 놔두면 유효. 그러니까 아무런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다. 그럼 뭐다? 추인한 것이다. 근데 제 3항에 특별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 특별 절차가 필요한데 특별 절차를 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그건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취소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제 16조로 갑니다. 16조. 제한 능력자가 맺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은 그 계약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죠. 그럼 이쪽에 보세요. 철회권은 앞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계약의 철회권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리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상대방은 어떤 상태요? 선의인 상태. 즉 계약 당시 알았을 때는 철회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요.
자,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자, 제한 능력자의 뭐는요?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 행위니까 거절하는 거야. 단독 행위 아까 제가 뭘 예를 들었어요? 채무 면제해 드릴게요. 아저씨 채무 면제해 드릴게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야, 그거 200원인데 뭘 막 그걸 면제해 주고 있어? 받아가. 라고 거절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알아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 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가 그대로 했어요. 야, 이 녀석아 200원 그냥 받아가 라고 할 수도 있고, 얘가 그냥 가버리면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얘가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면제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있으면 오셔서 받아가 주세요 라고 애비한테도 거절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에게 직접 철회나 거절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7조로 바로 밑에 내려갑니다. 17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한 번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7조에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 그랬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가 그랬죠? 그럼 제한 능력자 종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밑에다가 제한 능력자 밑줄 치고 양쪽 괄호 3에 3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지. 양쪽 괄호 해서. 제한 능력자 3종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뭘로 믿게 했다고요? 능력자로 믿게 한 때, 그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그랬습니다. 그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도 줄칩니다. 뭐 안 들어가 있죠? 피성년 후견인 안 들어가 있죠?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도 이란과 같다는 얘기는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나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피성년 후견인이 왜 안 들어가는지는 지금 이해하셨죠?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어서 얘가 동의서를 100장을 갖고 다니고 10,000장을 갖고 다녀도 그거는 다 휴지를 쓰기 위한 거라 그랬죠? 코 풀고 얼굴에 땀 닦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손 닦고 이러려고 갖고 다니는 겁니다. 혹시 침 나오면 침 닦고 이러려고. 아시겠죠? 휴지야. 휴지. 그런데 일단은 속임수를 썼으면 취소권이 소멸하는데 속임수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기시면 이제 판례가 나올 텐데, 자, 거기 의 제한 능력자 측에서 속임수 쓰면 취소권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 배제의 요건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어야 된다. 여기서 속임수는 기억에 A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 사용해서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도, 그러나 믿게 했어야 된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왜? 피성년 후견인의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라고 할 때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동의권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동의서 가지고 다녀도 그 동의서는 다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고 했습니다. 한 지금 10번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망수단으로서 속임수 정도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다라고 해서요. 판례는 적극적으로 부정한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만 속임수로 보고 취소권을 배제한다. 여기서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가족관계 증명서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들을 어떻게 한 경우에 위조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그 A는 다 줄쳐놓습니다. 여기 이제 이 경우엔 취소권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다수설은 허언장담하거나 그냥 큰 소리 좀 치고 이런 정도까지도 속임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침묵도 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속임수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기 정도 보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그 정도면은 지금 우리 법조문하고 필요한 설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23의 기출문제가 있죠. 23의 기출문제 좀 어렵다는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17세인 갑은 2020년 6월 10일 법정대리인 의뢰,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병에게 50만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 취소권은 미성년자도 제한능력자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을은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2020년 6월 20일 병은 갑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2020년 6월 20일이다. 그러면 얘는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죠. 그렇죠? 미성년자인 상태인데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추인 여부의 확답 촉구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죠. 근데 미성년자에게 지금 확답 촉구했죠. 그건 무효죠. 그 다음에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확답 촉구에는 선악 얘기 있어요, 없어요? 선의 악이 아무런 언급이 없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병은 갑에 대하여 철회의 의사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몰랐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선이란 얘기죠.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철회는 언제만 한다 그랬어요? 선의, 거절은 선악불문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판서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것들이 다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실제로 답으로 나오는 건 계약의 철회권에 이거 계약자 집어넣고 단독행위 거절권에 단독행위 찾아내는 거 있죠. 요거 찾아낼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선악 요거 찾아내는 거하고 요거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는 미성년자하고 누구? 피한정 후견인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서가 있든 없든 취소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대요. 그럼 취소권 소멸해요 안 해요? 하지. 취소권 소멸하지. 이거 속임수잖아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이때는 취소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에? 그렇지. 동의권이 없어서.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제한능력자 쪽을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취소하겠습니다.